안녕하세요. 축구과학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듀오죠. 바로 음바페, 네이마르 선수의 엄청난 기량 뒤에 숨겨진 한 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2018년 월드컵 당시 우승팀인 프랑스도 사용했었고 파리 산제르맹에서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냐고요? 바로 껌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이마르 선수 그리고 음바페 선수는 껌을 많이 씹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껌이 아니라 바로 카페인이 함유된 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카페인 껌의 장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페인이 피로를 잊게 해준다는 점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 형태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들 또한 커피 또는 에너지 음료의 형태로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형태의 카페인은 액체와 함께 섭취해야 하고 그로 인해 탄수화물 음료의 양을 제한하게 되고, 만약 경기 전 탄수화물 음료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신다면 커피와 함께 섭취된 다량의 물이 소변의 배출을 빠르게 만들고 이는 경기 중 몸의 수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입에 남겨진 텁텁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커피 또는 에너지 음료를 이용한 카페인 섭취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제이미 바디의 경우 경기 전 레드불과 커피만 먹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약 이렇게 다른 음료, 즉 레드불 안에 믹스된 영양소가 아닌 다른 영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료를 섭취하고 싶을 땐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팀에서는 카페인이 포함된 껌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카페인만을 쉽게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껌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빠르게 카페인이 흡수된다는 장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침을 통한 섭취와 점막을 통한 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이런 빠른 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이론상 이 카페인 껌은 하프타임에 선수들이 팀톡, 장비 교체, 부상에 대한 관리 등 바쁜 와중에서도 동작이나 음료 섭취 등의 아무런 방해 없이 쉽게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프타임에 추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카페인 껌이 하프타임에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축구에서 발생되는 피로 중 뇌와 뇌에서 보내는 신경 전달과 관련된 중추 피로는 전반보다는 후반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지적인 피로는 실제 강도보다 더 운동을 힘들게 느끼게 하고 축구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디시전 메이킹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마우스 린스 전략 역시 하프타임에 추천되는 전략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카페인 말고도 츄잉, 그러니까 씹는 행위만으로도 뇌로의 혈액 공급이 향상된다는 결과는 씹는 행위가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는 것과 씹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뇌에 산소를 더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아마추어 분들이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카페인 껌을 사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일반 조른껌을 사용하셔도 그 안에 멘톨이라는 성분과 함께 씹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프타임에서만 카페인 껌을 추천하는 이론과는 다르게 음바페, 네이마르 선수는 경기 전 그리고 하프타임 두 가지 타이밍에서 카페인 껌을 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만약 큰 경기 혹은 정신적인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카페인 껌을 경기 전 그리고 하프타임에 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약팀과의 경기의 경우는 오히려 기존의 영양 전략을 가져가고 후반전에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카페인 껌을 만약 사용하신다면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껌을 뱉어야 합니다. 실제로 2009년 한 브라질 축구 선수가 껌을 씹으면서 경기를 하다가 상대와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는데 이때 껌이 정말 위험한 역할을 할 뻔했습니다. 두 번째, 카페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평소에 카페인을 마시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카페인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크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한다면
우리가 진짜 카페인의 효과를 필요로 할 때 그 효과가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카페에서 다른 음료들, 이왕이면 더 회복에 좋은 생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몸도 마음도 회복을 하시고 카페인은 경기력 보조용, 그러니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카페인을 이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이미 바디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몰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언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나마 배웠던 지식들을 공유하니 특히 유소년 선수들의 경우에는 꼭 습관을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과 카페인 함유량.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g이고 연구에서는 효과를 보기 위해 200에서 300mg 혹은 체중당 3mg을 섭취했었습니다. 카페인 껌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함유된 용량이 각 제품별로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50에서 100mg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섭취하고 싶은 용량에 맞게끔 껌 개수를 선정하시고 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음바페나 네이마르와 같이 두 타이밍에 섭취를 하셔야 한다면 하루 섭취량인 400mg 안에서 섭취를 하셔야겠죠? 오늘도 아주 역시 사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러한 전략보다는 축구 실력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실력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 하이레벨의 선수들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